그런데 고속도로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자동차로 이 경부고속도로가 생기자 서울과 부산을 무려 4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이런 거래요.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부산에서. 자, 건설의 기본, 길과 길이 연결된 도로의 시대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장윤정 인생의 절반을 경부고속도로에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어떻게 성현 씨도 많이 이용하세요? 아 그럼요. 어제도 이용했고 그제도 이용했고 뭐 지방을 촬영 가려면은 경부고속도로 이용하지 않고서는 그거 뭐 거의 뭐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에 대해서 뭐 기초적인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서울시 서초구에서 시작해서 부산시 금정구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구간인데 416km. 굉장히 긴 거리라고 하는데, 야, 이게 우리는 이제 그게 깔리고 나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 고마움을 조금 덜 아는 걸 수도 있지만 그게 없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진짜? 자꾸 절 쳐다보시는데 제가 태어났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 그랬군요. 네,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생기기 전에 어땠을지 시간만 일단 비교해도 바로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반적인 차량을 사용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2배는 걸리지 한 않았어요? 8시간? 중간중간에 비포장 도로가 꽤나 많았다고 하는데 15시간 이상 걸렸답니다. 그래서 명절 풍경 중에 하나가요. 이 서울에서 부산 쪽으로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중간중간에 밥을 해 드세요. 네? 차 안에서 밥을 먹었다고요? 해 먹어야겠네. 왜냐면 15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차를 옆에다 붙여놓고 내려서 아 내려서. 밥을 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아직 없던 시절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도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음식을 준비해 와서 도로에서 밥을 해 먹었다고 합니다. 와 낭만 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기차도 아닌 자동차로 이 경부고속도로가 생기자 서울과 부산을 무려 4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이런 거래요. 아침은 서울에서, 점심은 부산에서. 이 공사를 일명 제가 듣기로도 건국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건설업계에 있는 뭐 제 입장에서도 이게 아니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독일의 아우토반을 모델로 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뭐 속도 제한이 없다. 맞아요. 라고 하잖아요. 대신 이제 뭐 자동차와 자동차 간에 이제 그 거리 제한은 있다고 합니다만 1963년부터요. 우리나라에서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로 파견을 많이 나갔어요. 맞아요. 파도. 영화의 국제시장 보면 네, 이제 국제시장. 광부와 간호사들이 나가서 이제 외화를 소위 버는 그런 시대였는데 1964년도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많은 교민들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독일과의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협력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협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이때 독일의 고속도로인 아우토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말하자면 그 국토의 어떤 하나의 맥이 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1966년도에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68년도에 앞서 이야기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 무려 2년 만에 428km의 엄청난 구간을 와 2년 만에요? 정확하게는 2년 5개월인데요. 2년 5개월 만에 이 경부고속도로라는 도로를 완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진짜 우리나라의 이런 뭐 실행력이라고 해야 되나? 추진력.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428km 구간의 고속도로를 2년 조금 넘는 기간에 완공을 해낸다? 이게 진짜 쉬운 일 아니잖아요. 거의 기적과 다름없는 수준의 속도였는데 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당시에 단순한 토목공사로서 치부됐던 게 아니라 일종의 전쟁처럼 대했다고 그래요. 당시 3대 구호가 있었는데 보다 빠르게, 보다 값싸게, 보다 튼튼하게. 약간 올림픽에서 이제 영감을 얻은 거 같죠? 근데 이게 아무리 뭐 구호를 외친다 그래도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동력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야 이거 고속도로 그 400km가 넘는 고속도로를 3년도 안 돼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몇 명이 투입이 된 건가요, 이게? 이게 좀 놀라지 마세요. 투입된 인원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노동자들이 투입됐대요.
900만 명이요? 900만 명. 이게 이제 경부고속도로 50년사를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2020년도에 이제 발간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와. 그 당시 인구로 전체 보면 인구.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그 당시 공사비가 429억 원. 이거 되게 큰 규모입니다. 그때 당시로 이제 국가 전체 예산의 한 23.6% 수준을 다 거기다 투입한 거죠. 지금 와서 우리 한 해 예산에 20몇 % 쏟아붓는 분야가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국방비도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요. 이 경부고속도로는 단지 도로가 아니라 이제 국가 산업회의 기초였어요. 이제 수도권과 수출을 할 수 있는 데가 부산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직결하는 이제 고속교통망이었던 거죠. 이 도로 하나가 경제를 구조를 딱 싹 바꾸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좀 빠르게 짓는 만큼 그 노동 환경이 뭐 해보셔도 알지만 많이 열악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이제 건설에 필요한 자재들 다 수입해 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죠. 지금처럼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안전 장비도 별로 없고 이제 시스템이 미흡하다 보니까 건설 과정에서도 한 77명이 순직하셨다고.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가슴이 아프다. 네, 이게 경부고속도로에 가다가 보면은 이제 그 금강휴게소에 이제 순직자 위령탑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건설인들의 인권 보호의 시작점이 그때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아스콘 현장 가보면은 그 아스콘에서 유독 가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그거를 깔려면은 진짜 900만 명에 계신 그분들 그 냄새 다 맡으면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직접 현장에 투입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외국에서 아까 장비들 많이 사왔다고 했잖아요. 다 달러 들어가거든요.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이제 광부나 간호사들이 해외 나가서 받은 월급을 무조건 국가에 이제 그 보내고 그 돈을 한국은행에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나라 원화로 바꿔주고 그들이 벌어들였던 이 달러를 가지고 그 해외에서 이제 물건들을 사오게 됐던 거죠. 사실은 저 경부고속도로를 깐 거는 그 건설인들도 있습니다만 해외에 나갔던 많은 또 다른 어떤 그 산업 인력들이 저 경부고속도로의 기반이 돼준 거죠.